오늘은 50, 60세에 알면 좋은 인생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아시죠? 지금은 60세를 신중년이라고 하고 70세 노인을 초로 장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말로만 중년, 장년이라고 하면 뭐하나요? 그에 걸맞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초대로 참석한 자리의 주인은 80대가 넘은 분으로 걸음걸이가 꼿꼿하고 앉은 모습도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모임에 오는 사람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모임 내내 그분은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식당 주인에게도 유머러스하게 대화하시고 마지막에는 조용히 나가 자신의 카드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염색하지 않으셨다는 머리는 화이트와 그레이가 어우러져 더욱 고상한 느낌을 주었고 하얀 셔츠에 재킷 차림은 꽤 멋스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10명이 모여 함께 식사했는데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계속 유쾌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전형을 본 것 같아 앞으로 나의 목표도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보통 우리는 매력이 있다고 하면 외모가 출중하고 아름다운 젊은이를 떠올리기 쉽지만 나이 든 분들의 매력은 경험과 연륜이 더해져 훨씬 깊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노신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익어가더라도 아름답게 곱게 익어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매력이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늙어서 무슨 매력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매력은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매력이라는 단어와 거리를 두고 옷차림과 언행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서부터 개인 취향이 드러나는 옷차림까지 시각적 정신적인 부분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삶의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정치경제대학교 교수였던 캐서린 하킴은 매력 자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매력이 하나의 능력이며 경쟁력이라는 말인데요. 그녀가 말한 매력은 단순히 잘생긴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머 감각과 생기, 세련됨,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 등 다른 사람의 호감을 이끌어내는 멋진 태도나 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멋진 태도나 기술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쇠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질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이의 지혜와 여유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잃어가는 매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5가지를 충실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매력 자본을 갖춘 멋쟁이 어르신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첫째, 자주 웃으세요. 노인분들을 관찰해 보니 대부분 인상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흔히 나이 든 모습을 떠올리면 얼굴이 찌푸려진 표정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인터넷에서 환하게 웃는 주름진 노인의 얼굴을 보면 훨씬 안정감을 주고 세월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러니 자주, 크게, 일부러라도 웃어보세요. 한마디의 웃음으로 답해주면 상대방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면 늘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입꼬리를 올리고 웃어보세요. 나이가 들어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둘째,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특히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불평이 잦아지면 듣는 사람도 불편해지고 오히려 흉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왜 나를 챙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웬만한 것들은 모두 양보하며 넘기는 태도가 멋진 노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품격을 지키세요. 무단횡단이 나이 든 이의 특권은 아닌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당연히 용인되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신뢰를 받게 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잔소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하고픈 말이 있더라도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맛없다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
더욱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 후에도 횡설수설을 삼가고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이 약해져 목소리가 커지니 말할 때도 주의 깊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노인이라도 다 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시기적절한 유행을 무시하지 말고 나이 들수록 외모와 옷차림도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넷째, 하루를 즐기며 살아가세요. 특히 왕년에 내가 어땠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사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인생은 돌고 돕니다. 노인에게 내일은 없고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즐기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인생을 관조하는 감사의 생활이 표정을 온화하게 하고 말씨를 부드럽게 해주며 매력 지수를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즉, 세상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측은지심과 자비가 저절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부인 엘레너 여사는 아름다운 젊음은 자연의 선물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만끽하며 사세요. 다섯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세요.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실제로 기대 수명을 7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80세는 오랜 시간 노력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결과물입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평안하고 매력적이며 중후한 멋을 내는 길이 아닐까요? 조금은 바보같이, 조금은 믿지며 사는 것이 때로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베풀며 사는 것이 당장은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베푸는 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도움, 육체적인 도움,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입니다. 물질이 있다면 그것으로, 없으면 힘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찾으세요. 어느 조직에서든 책임이 주어진다면 망설임 없이 다가가 열정적으로 책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이는 모든 노년의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듯이 노년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아하게 나이 드는 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 멋진 노년 또는 그렇지 못한 노년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 궤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노년이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다소 무겁고 부담스러운 손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손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시나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5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잃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 자산관리사는 어르신들에게 주식이나 펀드를 절대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불어날 때는 좋아하시지만 팔지 못해 손해를 입으면 고통이 상당히 크다는 것인데요. 젊은 사람들은 다시 벌면 된다고 여길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복구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삶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불안에 사로잡히면 투자가 필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누가 어떤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더라 하는 말에 혹해서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에 걸렸을 때는 꾸준히 처방약을 복용하여 현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다 보면 현재의 건강도 지키지 못하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은 없는 셈 치세요. 불안과 우울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이 자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의 이혼, 범죄, 사업 실패 등 그 고민거리도 가지각색입니다. 약간의 재산이라도 있으면 자식들은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길 바라는 듯 유산을 두고 다투기도 합니다.
또 자녀에게 온갖 도움을 주다 보니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자식이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외면당한 어르신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 없이 계속 퍼주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가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신경 쓸 시간의 반이라도 배우자에게 서로 더 많은 관심을 쏟아준다면 훨씬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건강상의 이유로 점차 만날 수 없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사고나 질병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을 예방하려면 지속적인 사회활동과 마음 맞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대부분 치매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우울증이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정신 건강을 위해 고립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나누면 행운, 평범함, 불운으로 3등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죠. 행운과 평범함의 경계에 있는 일들이 발생할 때 사람에 따라 이를 행운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평범한 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각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항상 내가 옳고 남은 틀렸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때마다 화가 나서 결국 싸우게 됩니다. 반대로 나도 틀릴 수 있고 남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식이나 사회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세상도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가장 평온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과 같겠지만 반대로 기대가 너무 높으면 매사에 실망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일도 돈도 내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내게도 만족하고 타인에게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넘기고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 때문에 현재를 불행하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현재를 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희망을 잃으면 절망에 빠져 현재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에 매달리다 보면 현재를 소홀히 하며 막연한 꿈만을 쫓기 쉽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점에서 과거 역시 무시할 수 없지만 삶의 중심은 언제나 지금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현재가 되고 현재는 미래로 이어집니다. 돌이켜보면 최악의 순간이라고 여겼던 과거의 한때도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지금보다는 나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60살이 되면 50살이었을 때를 돌아보며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80살이 되면 60살이었을 때가 좋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거운 추억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만이 나이 들어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에서 나이가 들어 만들어진 좋은 추억도 소중한 인생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